퇴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거북시장에 화장품을 사러 온 한은혜입니다. 기초수급자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복지해도 사각지대는 존재하는 것 같아요.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좀 큰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이 다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새 모녀 그 사건이 정말 크게 이슈가 됐다가 그 냄비 효과 그런 것처럼 다시 순식간에 사그러드는 게 보면 좀 안타깝죠. 사회보장 핵심인 그 기초생활보장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긴급복지 지원이나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제도가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94.5 YTN 뉴스 FM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입니다. 매일 3부에서는 진짜 민심이 들리는 곳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소리는요, 거북시장에 화장품 사러 나오신 한은혜 씨의 의견 들어보았습니다. 새 모녀 사건 기억하시죠? 이 사건을 비롯해서 복지 사각지대 노인 분들을 위해서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잠시 후 세 번째 정면 인터뷰에서도 우리 사회 빈곤 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yes or no 질문은 어벤져스2 촬영을 위한 교통 통제 괜찮으세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 한두 개만 보죠. 1347님께서는 예스라고 적어주셨네요. 일부러 많은 비용을 들여서 나라를 홍보하기도 하는데 강남 스타일에 이어 또다시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물론 해당 지역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해야겠지요. 독도에서도 촬영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라고 바람까지 적어주셨습니다. 9920님 노라고 적어주셨네요. 통제하면 정부가 불편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불편해지지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영화에 출연하는 건 좋지만 감수해야 할 불편함이 어쩌면 클 수도 있겠다 싶네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로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글을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소정의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94.5 YTN 뉴스 FM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들어갑니다.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즐거운 스포츠 소식 알아보고 가죠.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이은경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프로야구 개막 미디어 데이가 열렸네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까? 네, 미디어데이가 사실 뭐 좀 딱딱하게 진행될 수도 있는 행사인데요. 네. 오늘 뭐 중계되는 미디어데이 현장을 보니까 팬들도 엄청나게 많이 모이고요. 예, 감독들, 선수들 뭐 다들 입담도 좋고 그래서 네. 마치 정말 뭐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 방송을 보는 것 같은 아주 뭐 예. 굉장히 화기애애한 자리였습니다. 네. 프로야구는 이제 시범 경기 일정이 지난주에 모두 끝났고요. 이번 주말에 이제 시즌 개막을 하는데요. 네. 오늘 열린 미디어데이에서는 이제 9개 팀 감독과 선수들이 나와서 이제 시즌 출사표를 밝히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자리에서 뭐 가장 관심을 모은 선수는요, 아무래도 SK에 돌아온 에이스 김광현 투수였는데요. 네. 사실 이 선수가 이제 뭐 2007년, 2008년 굉장히 활약이 좋다가 네. 지난 시즌까지 부상, 뭐 재활 이런 게 이어지면서 좀 부진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제 올해 최상의 컨디션으로 돌아왔는데요. 김광현 선수 같은 경우 올 시즌을 마치면 구단 동의를 얻어서 내년에 해외에 진출할 수가 있는데 오늘 그 미디어데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내년에 해외에 진출하고 싶다. 그리고 일본보다는 메이저리그에 가고 싶다. 이런 욕심을 밝혔습니다. 네, 네. 예, 김광현 선수 이번 시범 경기 2번 선발 등판을 해서요. 1승 그리고 평균 자책점 1.35로 굉장히 호투했고요.
있고요. 네. 이번 주 토요일에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리는 넥센과의 이 개막전에 선발 등판할 예정입니다. 네. 한편 9개 구단 감독들은요, 올해는 우승팀 예상하기가 정말 어렵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 이 반면에 최고의 다크호스로는 대부분의 감독들이 NC를 꼽았습니다. NC로 뽑았군요. 네. 네네. 네. 어제 이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끝났죠. 네네. 판도는 어땠나요? 그 올해 시범 경기는요, 뭐 다들 하는 얘기가 최근 몇 년간 보지 못했던 혼전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범 경기 결과라는 게 뭐 사실은 정규 시즌 성적하고 뭐 직결되는 것도 아니고 큰 상관관계는 없는데요. 하지만 올 시즌이 혼전이 될 거다라는 전망만은 분명합니다. 이 올해 시범 경기에서 일단 뭐 두산이 4승 5무 2패로 20년 만에 1위를 차지하긴 했는데요. 근데 1위 두산하고 5위 한화하고는 불과 한 경기 차밖에 나지가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최하위인 9위 롯데하고도 2경기 차밖에 나질 않아서요. 네. 글쎄요, 뭐, 그 시즌에서도 뭐, 보통 뭐, 몇 강, 몇 중, 몇 약, 뭐, 이렇게 꼽는데, 예. 오늘 자리에서 올해는 9중이다. 그냥, 네, 이렇게 그런 말들도 나왔고요. 뭐, 작년 꼴찌였던 한화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FA 선수들도 많이 영입을 했고, 또 수준급 외국인 선수까지 복강을 해서 굉장히 좋아질 것 같고, NC 역시 다크호스로 꼽았다는 그 아까 드린 말씀처럼요. 투수력도 안정되고, 장타력도 좋아졌고, 또 뒷심도 좋아졌다. 이런 평가 듣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난해 4강이었던 삼성, 두산, LG는요. 각각 삼성 같은 경우 오승환과 배영섭, 또 두산은 이종욱, 손시현, 최준석, 또 LG는 리즈가 다 빠져나가서 네. 상하위 팀 간의 전력차가 굉장히 좁아졌어요. 네. 예. 시범 경기에서 이번에 나온 무승부 경기만 10차례가 될 정도로 각 팀이 팽팽하고요. 또 이 전반적으로 타고 투저 현상도 뚜렷해진 게 특징입니다. 네. 각 팀이 이렇게 팽팽하다면 우리 팬들의 입장에서는 대박이죠. 네, 대박이죠.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예. 한국 여자 컬링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결국은 메달을 따지 못했네요. 예, 굉장히 아쉬운데요. 네. 한국이 이번 대회에서만 러시아를 2번이나 이겼는데 네. 마지막에 러시아랑 또 붙은 그 오늘 새벽에 열린 메달 결정전에서 처음으로 러시아한테 지는 바람에 아쉽게 메달을 놓쳤습니다. 네. 이 컬링 세계선수권 순위 결정 방식이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좀 복잡한데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좀 생겨서 더 아쉽긴 한데요. 이 방식이요. 예선을 치러서 예선에서 상위 4개 팀이 토너먼트를 벌이는데요. 일단 1, 2위 팀 붙어서 이 승자는 결승을 직행합니다. 네. 근데 1, 2위 팀 간 경기 패자가 3, 4위 팀 경기 승자하고 또 한 번 경기를 해서 이긴 팀 결승에 가는데요. 이 한국 같은 경우가 예선 4위였습니다. 예선 4위. 예. 그래서 3위 러시아를 이기고 이 1, 2위 팀 간에 그 졌던 스위스랑 해서 결승행을 가렸는데 네. 스위스한테 지는 바람에 결승을 못 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동메달 결정이 된 게 아니라 결국은 마지막으로 러시아랑 한 번 더 붙어서 동메달 결정을 했는데 다 이기고 러시아를 이 마지막 경기에서 지는 바람에 아쉽게 메달은 놓쳤습니다. 네. 또 이번에 실력이 많이 늘었겠죠. 다음 기회를 보도록 해야겠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간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시각 7시 18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올림픽대로는 지금 강남 쪽으로 이동하는데 가양대교부터 성산대교까지 양방면이 서행입니다. 다시 하남 쪽으로 여의하루나들목부터 한강대교, 한남대교부터 청담대교까지는 정체입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로 이제 시속 20-30km 안팎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도 원효대교부터 한남대교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요. 반대 일산 쪽으로 원효대교부터 성산대교까지 시속 20-30km 미만입니다. 북부 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하워골 램프 부근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묵동 나들목도 속도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동하실 때는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교차하는 동부 간선도로는 의정부 쪽으로 성수분기점부터 녹천교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 도심 쪽으로도 수락 지하차도부터 월계 1교 사이로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교차하는 북부 간선도로도 계속해서 교통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현재 서부 간선도로는 안양 쪽으로 성산대교에서 목동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정면 인터뷰입니다. 최근 생활고를 비관한 자살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관해서 지난 20일 국회에서 긴급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의 발제자로 참여하신 분이죠. 강명순 세계빈곤퇴치회 이사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순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계 빈곤 퇴치회 이사장님이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네네. 전 국회의원이시죠? 네네. 네, 18대? 예, 네, 18대 18대 국회의원 하시고, 이 세계 빈곤 퇴치회라는 회는 어떤 회인지 먼저 간단히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국회 임기 끝나고요. 예. 바로 그 세계 빈곤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빈곤 퇴치하는 모임을 만들어 달라고 주위에서 권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빈곤 퇴치하는 거에서 한국도 빈곤 문제가 많은데 세계까지 하냐라고 고민을 했지만 네. 결국 아시아 아프리카의 빈곤 국가 또 한국에 있는 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아동 빈곤법을 이제 수출하는 네. 그런 일을 하고 생명 사다리 자살 예방 운동을 하면서 아주 근본적인 빈곤을 퇴치하자. 그래서 세계 빈곤 퇴치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강명수 이사장님은 목사님이신데. 네. 그렇죠? 강명수 목사님이신데. 예. 네. 그 아동 국회의원 하실 때 이거 아동 빈곤법도 제안하셔가지고 통과시키고 하셨죠? 네네. 그런데 저번에 그 토론회 때 어떤 내용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그 토론회 네. 소개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예, 2월 26일부터 3월 7일까지 열흘 동안에 15명이 10가정에서 동반 자살 내지 자살을 했습니다. 대부분 다 생활고를 비관한 것을 보면서 우리 온 국민들이 가슴 아파했는데요. 네. 이걸 그냥 가슴 아파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거는 국가 재난의 비상사태의 수준이다. 네. 어떻게 매일매일 이렇게 한 가족이 자살을 하는데 얼마 전에 바로 천안함에 46분이 참 돌아가셔서 온 국민들이 마음 아파했는데 1년에 15,000명, 14,000명씩 자살을 하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네. 이게 정말로 심각한 문제다. 그런 것을 하면서 국회의원들이 뭐 외국에 다 나가시고 네. 민생 법안도 통과를 안 시킨다 그러는데 정말로 국회가 이렇게 텅텅 비었을까 하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네. 한 민주당의 5분 또 새누리당의 6분이 이 문제에 관심 가지고 같이 정책 토론을 해서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긴급하게 정말 우리 국회가 국민들의 생명을 살리는 국회로 변화되고 정책이 뭐냐 하는 걸 한번 토론해보자. 그래서 네. 토론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자살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네. 자살이 그동안에 계속 이제 늘어났거든요. 자살자 숫자가. 네네. 근데 지난해에 조금 줄었다라고 하는 이제 보도가 나왔었는데 네. 이 자살률은 지역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보면요. 예. 우리가 10만 명당 2012년에서부터 2011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네. 1,746명이 줄었다. 예. 그리고 3.6명이 감소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네. 이번에 이 토론회 준비하면서 통계청에 들어가서 자료를 다 살펴보니까 예. 실제로는 61개의 각 광역시, 특별시, 지자체의 구별로 예. 뭐 시군굴 구 이런 거에서 61개의 지자체가 증가했습니다. 오히려. 시군구별로 보면 61군데가 오히려 증가했다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예. 감소했으면 전체적으로 감소했는데 매년 충청북도 강원도가 1등이었거든요. 예. 자살률이 자살자 수도 그렇고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정말 제가 정말 눈물이 나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게 오히려 강원도는 6군데, 충청북도는 6군데인데 경기도는 11군데의 지자체가 예. 경기도에서는 영인 초인구가 29분이나 더 돌아가셨어요. 네. 그리고 또 부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부산도 142분이나 돌아가셨는데 예. 부산 진구가 예. 102분 돌아가시고 19명이 증가하고 36.6이고 경산시가 27분이나 더 돌아가셨어요. 네. 자살하셨어요. 그러면 경산시가 3위거든요. 경산시
국회의원이 누구신지 다 아시잖아요. 경산 출신 국회의원이 최경환 그 새누리당 원내대표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천 원미구도 120분이나 돌아가시고 네. 광주 북구도 116분, 오원구도 150분, 해운대구도 132분.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일본에서는요. 예. 우리나라 치면 뭐 경상북도, 뭐 전라남도 하는 도와 같은 도지사의 예. 그 능력 평가를 할 때에 예. 자살자 수가 증가했느냐 감소했느냐에 따라서 그 도지사의 그 능력을 평가하고 정책을 잘했는지 평가를 한답니다. 네. 저도 그래서 이제 정말 지난번에 새 모녀가 자살했을 때 그분의 남편도 10년 전에 암으로 너무 고생하시다가 자살하셨대요. 예. 그러면 자살하시고 나면 이 유가족들의 그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상처가 너무 큽니다. 트라우마가 너무 큰데, 예. 이거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서 한 분이 자살할 때마다 100만 원씩 급여를 깎아갖고 그 유가족을 돕게 하면은 혹시 국회의원들이 그 지역구 의원실에다가 네. 자살한 사람 없게 하는 그런 그 민원실을 만들까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예. 그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자살자가 한 분이 나오면 그냥 100만 원씩 월급을 깎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예, 도지사들도 그래야 됩니다. 도지사도 예. 시장도 그래야 되고 시장도 그렇고 예. 근데 이 유명한 이 국회의원분들 예. 그 지역구에서 예. 이 자살자가 좀 늘어난 데를 몇 군데만 짚어주셔야 하시면 어디 좀 짚으시겠습니다. 앞에 경산 말씀을 하셨는데 네. 경산은 최경환 의원이고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나머지 용인 초인구는 이우현 의원님이시고요. 이우현 의원 예. 예. 그리고 이제 부산 진구는 나승린 이현성 의원님이시고요. 부산 진구 두 분.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아주 노원구 같은 경우는 이노근 또 우원식 인재근 도봉구까지 하면은 이제 그런 분 안철수 갑구 을구가 다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열심히 바깥에 뛰시는 분들이 예. 안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계시나 이런 거를 보면서 정말 이렇게서는 안 되겠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냐. 네. 안에서도 뛰고 이 밖에서도 뛰고 선거하느라고 전부 다 웬 선거에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 많은지 네. 그 사람들이 쓰는 돈을 갖다가 이 어려운 사람들 돕고 민생 정말 절대 빈곤층을 위해서 복지 지원이나 안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더 제대로 만들면 이렇게 자살을 할까. 사람이 너무 생활고가 어렵고 살기가 어렵고 할 때 내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동반 자살이라는 이름으로 자살을 하고 있어요, 이 나라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나는 힘들어서 죽지만 내 자식은 우리 형님이 봐줄까, 우리 시장님이 봐줄까, 우리 군수님이 봐줄까, 우리 도지사님이 대책을 세워줄까, 우리 지역구의 의원님이 세워줄까 이런 생각이 있으면 그래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런 희망이 하나도 없으니까 다 돌아가신다는 생각하니까 참 너무 죄송스럽고 알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셔서 이 자살자가 늘어난 그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을 출석부 부르듯이 아까 쫙 부르셨는데 이 국회의원들 딴짓 좀 하지 말고 민생에 관해서 신경을 좀 더 써라 이런 말씀이시죠? 정말로 창피한 일이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 안 드려도 본인들이 다 관심을 가지면 그래서 이번에 정책 토론에서 자료집을 제가 만들면서 100페이지를 만들었는데요. 네. 의원님들이 보시면 우리 지역구에 여기 제가 호명을 하신 분 아니더라도 많아요. 예. 이게 지금 저는 증가한 데만 불러드렸지만 이거 대책을 좀 급하게 세워야 되겠구나. 그다음에 찾아가는 복지를 해야 된다. 제가 4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안 듣고 있다가 이제 와서 찾아내는 복지하자. 이거 참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아주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 혼을 많이 내셨는데요. 예. 같은 이 지도자들 각 지역의 지도자들이 정신 좀 차리면 풀어나갈 길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데요, 일본은요, 2014년 자살 예방 예산이 우리나라의 80배인 2,540억이에요. 네. 그래요? 예산도 그렇죠. 3학년 때부터 교통안전을 하듯이 생명안전 교육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교과부는 뭐하고. 알겠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이 33억 이 갖고 뭐 하겠냐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는 좋은 말씀이죠. 오늘은 예. 뭐 전화를 연결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예, 다음 예. 주부터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셔가지고 말이죠. 자세히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야 좋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네, 오늘은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 국회의원이시죠. 세계 빈곤 퇴치의 강명순 이사장과 함께 했습니다. 난 기다렸지 프로 설레는 맘으로 빛나지 이대로 멋지지 그대로 그 세상 속에 나로 난 앞으로지 프로 나랄라라 세상의 프로가 되다 LG G 프로2 봄 여행 떠나고 싶은 봄 레저를 즐기고 싶은 봄 새로운 코란도 트리스모를 만나는 봄 코란도 트리스모 구인생 탄생 올 봄에도 다 함께 즐겁게 Recreation Base Camp 코란도 트리스모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주행 가능. 네, 94.5 YTN 뉴스 FM 강조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의 예스와 노와 질문은 이거죠. 이 어벤져스2 촬영을 위한 교통 통제 괜찮으세요? 하는 것이었는데요. 3443님께서는 예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영화처럼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다만 충분한 홍보와 설득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7821님께서는 노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돈을 줘가면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사는 정부가 야속하네요. 그나마 평익이 아니라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걸까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아직 의견 보내주시지 않으신 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로 의견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스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선물을 준비하겠습니다.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3개월 구독권 그리고 맥스무비 영화 예매권을 준비하겠습니다. 네,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4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엄마, 간병인이 없어도 환자를 돌봐주는 병원이 있다고요? 환자 안심병원은 전문 간호사가 간병 서비스를 24시간 전담하여 환자에겐 빠른 쾌유를, 환자 가족들에겐 간병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환자 안심병원 이용 정보는 02-2276-7000번 또는 검색창에 환자 안심병원을 검색하세요. 먹고 사는 걱정 덜어주는 민생 안심 정보 모르면 안 돼요. 천만 시민 생활의 힘 캠페인은 서울특별시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입니다. 오늘 4부에서는요, 경제 뉴스 먼저 듣고 가겠고요. 교육평론가 이범 씨와 함께 적성과 진로 문제에 대한 수다 떠나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경제 뉴스입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태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해외 직접 구매가 늘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정부가 이 장난감이라든가 이런 4개 품목에 대해서는 좀 세금을 좀 덜어주기로 했다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현재 해외 직접 구매를 할 때 의류 등 6개 품목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완구 인형류와 가전제품, 운동용품, 장신구를 추가해서 총 10개 품목에 대해서 해외 직구 세금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네.
미국 쇼핑몰에서 단가 $200 이하인 그런 완구 제품을 살 경우에 관세와 부가세를 합쳐서 최대 4만 원 가까이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해외 직구가 활발해지면 수입 업체들의 판매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또 해외 직구가 내수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어서 세금까지 깎아주면서 수입품 구매를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 직구.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죠? 해외 네. 직접 구매. 네, 그 말씀이셨죠? 네. 금시장, KRX 금시장. 이거 오늘 문을 열었죠? 네. 어떻습니까? 개장해놓고 보니 거래가 어땠나요? 기대 이상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거래 단위가 1g인데요. 지난 주말 국제 선물 시세를 환산한 기준 가격보다 620원 상승한 46,950원에 가격을 형성을 했습니다. 장중 한때는 47,400원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총 거래량이 5,978g, 약 6kg 가까이 이뤄졌고요. 네. 거래 대금은 2억 8천여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한국거래소는 당초 첫날에는 1kg 정도 거래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무려 6배 가까운 거래가 성사된 겁니다. 그러네요. 주 매수자는 개인이었는데요. 실물 사업자들이 입고한 금을 주로 팔았던 반면 개인들이 이 물량을 활발히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해외 소비자가 이 액티브엑스 이런 것들에 별개로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 없는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기로 했다 하는 얘기인데요. 액티브엑스가 안 써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 끝장 토론에서 네. 박 대통령이 천송이 코트를 중국 소비자들이 살 수 없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주목이 됐었는데요. 예, 그렇죠. 예, 이런 후속 조치로 공인인증제도 개편 마련을 추진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공인인증서나 액티브엑스를 통한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 없는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문제는 국내 소비자는 대상이 아니고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네. 해외 IP로 접속이 인증이 되면 별도 보안 장치 없이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예. 따라서 여기에 국내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외국인들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대통령까지 나서서 문제 해결을 지시하고 그 결과 외국인만 편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이런 비판입니다. 그럼 내국인들은 계속 불편하라 이런 얘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강지원 변호사와 함께하는 유쾌한 수다 한판. 우리를 바꾸는 수다. 네, 우리를 바꾸는 수다. 우리들의 수다가 세상을 바꿀 줄 모릅니다. 네, 오늘은 교육에 관련된 수다 시간입니다. 교육평론가 이범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지난주에 우리가 문과 이과 문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네, 문과 이과 이거 이제는 이제 일본밖에 없는 제도인데 말이죠. 일본 잔재인데 이걸 고치자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예. 네. 이거 확실히 이게 되겠죠, 이제? 이렇게? 예, 정부도 이제 2017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으로 개편한다고 이제 예고를 해놨고요. 네. 그런 방향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변화할 겁니다. 네. 문제는 이제 우리가 왜 중고등학교 때 무슨 뭐 문과니 이과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느냐, 또 공부를 하느냐. 그게 결국은 내가 앞으로 성장하면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 이런 거 관계 아니겠어요? 예, 제가 그렇죠?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드렸죠. 네.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선택은 결혼하고 진로 선택하고 예. 그 두 가지인 것 같다고. 결혼 선택하는 거하고 진로 선택하는 거하고요. 예. 예. 그럼 이 진로 선택 정말 중요한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바로 교육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 이제 진로 선택과 관련해서 저도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네. 뭐 저는 한 3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다라고 봐요. 예.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잘하는 것,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예. 근데 이제 좋아하는 것이야 뭐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잘하는 것이나 하고 싶은 것은 결국 이 학생이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진로의 길을 접하게 되었는지, 체험을 해봤는지, 생각을 해봤는지 이거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적극적인 기회들을 줘야 될 텐데 우리 사회나 공교육 시스템이 사실 그런 기회를 별로 주지 않는 그런 편이었죠. 예. 근데 왜 도대체 이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말이죠. 자신의 그 적성을 탐색하고 진로를 모색해보고 아니 이런 기회를 안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달달달 외우라고 그러잖아요. 아, 그거 참.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이유야 뭐. 이번 씨는 뭐 달달달 외우시는 거 잘하세요? 저도 옛날에 그 단순 암기 참 못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시라든지 이런 네. 거 외우는 거 진짜 못해서 그러셨어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단순 암기를 잘해야 점수가 잘 나오는데. 저는 좀 덜 그런 편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 속에서 암기를 해야 좀 되는 편이었지. 그렇죠. 예. 예. 그냥 막 외우라고 그러면 참 어려웠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교육이라는 것이 사실 학생들에게 뭔가 기회나 선택을 별로 주지 않는 그런 교육이거든요. 네. 뭐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대입병제가 워낙 심하니까 그런 거고요. 다 성적과 이제 명문대 입시에 이제 목매는 그런 문화. 뭐 이 얘기하면 너무 이제 한숨만 나오니까 이 얘기는 하지 않겠고. 좀 아니죠. 네. 그냥 우리가 너무 대학 입시 때문에 예. 그 혈안이 돼가지고 아이들에게 적성을 찾아준 일을 소홀히 했으니까 이제는 적성 찾기에 더 몰입을 하고 그래서 대학은 나중에 가든지 말든지 또 어떤 걸 선택하든지 하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 일선 중고등학교에 보면 진로와 관련된 과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진로와 직업 이런 과목도 있고 진로 교과서도 탐색.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과거에는 이 과목을 주로 어떤 선생님들이 가르치셨냐면 그 학교에 이제 선생님들 시수를 배분하다 보면요. 제일 이제 시수가 적게 배정된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시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인가? 일주일에 몇 시간 가르치느냐 시간. 이제 이 문제죠. 네. 그럼 이분들은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 너 저 진로와 직업 이 과목도 가르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전문성도 없고 준비도 안 된 분이 이제 그 교과서 들고 들어가시면 그러면 이제 교과서 읽어주는 수업이 되는 거고 학생들한테도 아무 의미도 없고 이제 따분해 죽겠는 이런 수업이 되는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 좀 바뀌었습니다. 최근 2, 3년 사이에 이제 모든 학교에 진로 전담 교사가 다 배치됐어요. 다 배치됐습니까? 아, 그래요? 물론 이제 진로 이쪽을 이제 아예 전공하시는 선생님들은 소수고 다른 과목을 이제 원래 전공하고 분들이? 계셨는데 내가 이제 아예 전적으로 진로를 전문으로 하는 교사가 되겠다라고 신청을 해서 학교마다 한 명 이상씩 다 이렇게 지정을 해놨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전문적인 연수도 하시고 여러 가지 준비도 하셔서 이런 과목도 이제 다 이제 도맡아서 하시고 여러 가지 진로 탐색 프로그램도 운영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바뀌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대입제도가 바뀌면서 진로 교육이 상당히 활성화되는 그런 조짐이 있습니다. 대입제도가 뭐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입학사정관제요. 그 입학사정관제하고 직접 관련이 있나요? 그럼요. 입학사정관제라는 게 이제 아시다시피 점수만 보지 말고 좀 다른 것들도 같이 봐서 좀 종합적인 됨됨이를 보자. 이런 이제 제도 아닙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서류가 이제 그 성적 같은 게 적혀 있는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거든요. 근데 자기소개서의 그 주요 항목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1번. 자신에게 가장 큰 영감을 준 사람, 사물, 사건은 무엇이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천자인으로 써라. 천자인으로. 그러니까 이런 얘기 쓰다 보면 자연히 이제 자기가 어떤 지향과 가치와 관심사가 왜 생겼는지를 자연스럽게 쓰게 되는 거죠. 2번. 특정 분야의 흥미를 가지고 본인의 학업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써라. 그러니까 분명히 명시되어 있잖아요. 특정 분야의 흥미를 가지고. 그러니까 뭐 꼭 국영수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제가 직접 본 사례 중에 이를테면 이제 고등학생 몇 명이 요즘 쓰는 스마트폰들이 다 사실은 일종의 컴퓨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작하고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흥미롭게 이제 한 2년 동안 열심히 이제 동아리 활동을 했어요. 그거를 이제 여기다 써놓은 거죠. 그러니까 특정 분야의 흥미를 가지고 자기의 학업 능력을 그쪽 분야에서 개발을 했다는 거죠. 뭐 이런 걸 쓴다든지. 3번 아주 직접적인 질문입니다. 진로 선택을 위해 노력한 과정과 이 지원학과를 선택한 이유를 쓰시오. 이건 노골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너 왜 이거 전공하고 싶어 했니?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거고. 또 4번. 자기가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을 3권, 각각 500자씩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써라. 뭐 이런 내용들이 핵심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가 물어보는 질문이라고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요구하는 이제 자기소개서의 항목입니다. 자기소개서 항목. 이 한 6, 7가지 정도의 항목을 물어보는데요. 그중에 한 4가지 정도가 자기 진로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고민과 활동을 해보지 않으면 전혀 적기 어려운 그런 항목들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박사정관제 점점 정원도 늘어나고 이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내가 저거 준비하려면 일찌감치 좀 내 진로, 관심 있는 분야나 전공에 대해서 미리 좀 탐색도 해보고 준비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인식이 점점 지금 확산되고 있는 거죠.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소개서에서 질문지를 받아보고 답을 쓰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나한테 영감을 준 사람이 누구였나? 이범시다.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다든가, 내가 특정 어떤 분야에 흥미를 갖고 있는가, 이런 거, 나에게 영향을 준 책이 뭔가, 이런 것들 생각해 보게 되겠네요. 이 생각해 보면서 결국은 뭔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얼마 전에 올해 초에 이제 그 모 공중파 텔레비전에서 부모 대 학부모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3부작으로 방영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치동 한복판에 기적의 카페라는 카페를 만들어요. 저 봤어요. 그래서 이제 6개월 정도 동안 그걸 운영하면서 진짜 심각한 부모 자식 간의 문제를 겪고 있는 집들 이런 집들을 이제 거기서 치유하고 부모 자식 간의 어떤 소통의 계기를 만들고 예전과는 좀 다른 자세로 다른 방식으로 공부하게 만들고 이걸 이제 했는데 놀랍게도 이제 학생들이 변화하는 계기 중에 가장 중요한 계기가 뭐냐면 결국 진로 탐색이에요. 자기의 꿈과 희망, 적성, 관심 있는 전공 분야 이런 것을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상상하게 되고 꿈꾸게 되고 이러면서부터 자기 미래를 좀 더 자기가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생각도 가지게 되고 학생들이 이제 굉장히 변화하는 이런 모습. 인터넷 다시 보기를 한번 보시면 하여튼 청취자분들도 상당히 새로운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봤어요. 아, 보셨군요. 저도 봤는데 거기 이제 처음에는 뭐 엄마는 무조건 공부하라고 그러고 때리기도 하고 아이는 반발하고 뛰쳐나가고 막 그러다가 난 갑자기 이제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서 야 내가 잘하는 게 뭔가 뭐에 관심이나 이에 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하고 말문이 터지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자신을 발견해가는 과정을 봤었는데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그동안에는 너무나 일방적으로 공부해라만 강요해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모가 변하면 우리 아이들이 변화 재기를 찾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그죠? 그렇죠. 우리가 사실 우리 교육의 문제를 지나치게 공교육이나 학교 쪽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우리 교육의 상당 부분의 문제는 부모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그냥 가려놓고 또는 못 본 척하고 모든 책임을 학교에 또는 공교육 시스템에만 이렇게 전가하는 것도 사실 전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도 하실 얘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이제 난 요리사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요리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는 대학교 안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야야 너 대학교 안 나면 사람 취급도 안 받는다. 라고 해서 부모가 능력이 없냐고 뭐가 없냐고 그 정도는 된다. 대학교 가라라고 하면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들의 이제 입장도 있기 때문에 뭔가 이게 세상이 좀 변해가고 이 학교가 이 대학이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차츰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요. 우리나라 지금 대학 진학률도 80% 이상으로 올라갔다가 지금 70% 중반으로 떨어졌거든요. 저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변화의 지표라고 보고요. 그래요. 그거 한 절반 정도로 더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유럽의 대학 진학률이 대개 한 40% 내외죠. 뭐 스위스, 네덜란드, 뭐 독일 뭐 이런데 굉장히 낮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대학을 안 나면 큰일 나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그럼요. 그죠? 대학을 안 가고 뭘 할 건가? 그런 얘기를 화끈하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께서 그리고 사실 그 자기가 이제 뭐 찾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일 또 하고자 하는 일 이런 것들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뭔가의 필요에 의해서 이제 대학을 다니는 이런 경우들도 점점 늘고 있거든요. 그렇죠. 선취업, 후 진학이죠. 자유학기제라고 하는 게 요즘 조금 더 확대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자유학기제가 사실 지난 대선 때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거 굉장히 낯설어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상당히 파격적인 공약이었는데 이게 이제 공약 거신 분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제 시행을 합니다. 작년 2학기부터 연구학교를 이제 몇십 개씩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2016년 중1부터는 전면 시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학기라는 건 뭐냐면 중학교 1학년 1학기가 될 수도 있고 학교에 따라 1학년 2학기가 될 수도 있는데 한 학기. 한 학기를 통째로 좀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이제 시험을 안 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걸 안 보고요. 평가는 이제 다 이제 수행 평가 이런 거로 하고 수업을 주로 이제 토론이나 체험 중심 이제 수업으로 하죠. 그러면서 이제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아주 이제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에는 수업과 평가 방법을 이제 전환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이 어떤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정기고사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서 뭐 사례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데요. 뭐 진로 강사의 초빙 강의를 다양하게 듣는다든지 현장 체험을 한다든지 또는 뭐 학생들이 선택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실 중고등학교에 자기가 과목 선택하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를테면 여러 가지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 과목명에 창조적 글쓰기라는 과목도 있고 미디어와 통신이라는 과목도 있고 학교 잡지 출판하기라는 과목도 있고 뭐 이런 과목들을 또 개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이런 과목들을 또
또는 이제 그 교과 수업 이외에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을 하게 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교과 내 또는 교과 외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제 배움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이제 진로를 탐색하게 하는 이게 이제 자유학기제입니다. 네. 근데 뭐 하여튼 뭐 그 취지에 공감을 하면서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갖고 되냐? 네? 이거 가지고 되냐? 그래도 아니 적어도 중학교 1년 3년 내내 이렇게 교육을 시키자. 그렇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는 제가 이제 왜 중학교에 관심이 많은 줄 아십니까? 이 뇌 발달 과정에 있어서요. 예. 중학교 시기가 이 주로 후두엽이 발달하는 시기거든요. 이게 시각적인 이런 것이 발달된 때인데 이 고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전체 사이즈가 늘어난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등학교 갈 때 전에는 옛날 같으면 문과, 이과니 뭐 예체능계니 그 구별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진로 탐색을 다 마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학교 내내 그렇게 해야지 왜 한 학기만 하냐고요. 우리나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고등학교 제도는 사실 미국보다는 유럽에 가깝거든요. 네. 미국은 고등학교에서 인문계 실업계 이렇게 나누질 않습니다. 네. 근데 유럽에 이제 인문계 실업계, 요즘은 이제 실업계는 우리나라에서는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라고 부르죠. 이렇게 이제 나누고 또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도 또 이제 문과이과 나누고 유럽은 더 잘게 나누고.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자기의 진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배움의 길이나 하게 되는 일이 분화된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들어가서부터는 이미 좀 이제 어느 정도 뭐 분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죠. 제도가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중학교 때 해야죠. 충분한 탐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요. 중학교 3년 동안은요. 적성의 탐색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없던 것을 갑자기 정부가 이렇게 시행해서 저는 굉장히 반갑긴 한데 중1보다는 사실 중2나 중3 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중1은 너무 어린 느낌도 근데 사실 근본적으로 있고요. 한 학기 갖고 안 돼요. 그렇죠. 그 유럽의 사례를 제가 좀 들여다보니까 이거를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연중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이제 자유학기제에 제일 영향을 많이 준 게 이제 아일랜드에 있는 제도인데요. 예. 아일랜드에서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이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원하는 학생들은 1년 동안 책임지고 진로 탐색을 할 수 있게 1년을 아예 그냥 할애를 해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원학년제라고 해서 얘는 중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도 아니고 전원학년에 이제 다니는 거죠. 소속된 학교는 없지만. 근데 이제 공교육 시스템에서 체계적으로 이 학생이 원하는 여러 가지 진로 체험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어떤 회사에 가서 인턴 사원처럼 일을 해볼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제 기회를 주는 거죠. 사실 뭐 이 정도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거고 기존 학기 중에서도 한 학기나 또는 1년 정도를 할애해서 이런 식의 이제 프로그램들을 수행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저는요 더 나아가서 대학교 진학률을 떨어뜨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만일에 대학교 진학률을 한 30% 40%가 유지돼야 된다 이런 말을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 한다든가 그렇죠.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다든가라고 하면 떨어지죠. 아니 그럼 대학교 안 보내는 애는 어떤 애들 안 보내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용기 있는 지도자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과감하게 얘기를 해서 그리고 오히려 대학에 안 간 그 청소년들이 정말 자기 자신을 찾아서 성공하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저도 사실 한 2, 3년 전에 이걸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많거든요. 저희 집에 첫째가 13살, 둘째가 11살, 셋째가 8살, 넷째가 6살인데요. 자녀가 넷이되십니까? 와, 이거 아주 애국자시네, 애국자. 근데 한 2, 3년 전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얘들 중에 한둘이 이를테면 내가 고등학교에 갈 때 내가 실업계로 가겠다. 그래서 직업의 세계로 일찍 뛰어들고 내가 대학을 안 가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미용사가 되겠다. 이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이제 미용사가 좋은 직업이죠. 박수 쳐줘야죠. 좋은 직업이지만 우리나라 부모들이 그렇게 또 선호하는 직업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편견인데. 근데 저도 또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교육평론가 맞아요? 예. 저도 사실 한 3달 고민했어요. 그러셨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물론 3달 뒤에는 최종적으로 너 이건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격려해줘야겠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만 네, 잘하셨네요. 그 결론 내리는데 저도 3달 걸렸습니다. 보통 학부모에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요즘은 이제 그런 사례들을 보면 제가 학부모들한테 얘기를 해요. 효자를 두셨다고 또는 효녀를 두셨다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요즘 제일 효자 효녀는 하고 싶은 게 있는 애들이 효자 효녀거든요. 더 나아가서 효자 말씀을 나오셨으니까 우스개로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를 딱 졸업해서 취업을 하잖아요. 그걸 월급 받아오잖아요.
4년 동안 월급 받아와요. 다른 집에서는 1년에 얼마씩 듭니까?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네? 제 선배 중에 서울대 교수 하시는 선배가 한 분 계시는데요. 네. 서울대 교수인데 아이는 대학을 안 갔어요. 네.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자기가 방송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에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를 진학하겠다라고 네. 해서 이제 아버지가 허용을 해줬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이제 전문성을 키우고 바로 취업을 했어요. 네. 그래서 바로 지금 돈을 벌고 집에 돈을 한 달에 가지고 150만 오고 있다는 원씩, 거예요. 170만 원씩 돈을 벌어와요. 그리고 점점 그 분야에서 인정을 받아서 점점 더 일을 직위도 올라가고 점점 다 잘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리고 거예요. 대학교는 나중에 가고 싶을 때 뻔하면 또 가도 갈 수 있는 됩니다. 거고. 그래서 그 선배가 네. 자기는 뭐 서울대 교수지만 자기 이제 주변에 이제 같은 서울대 교수들하고 이제 자식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제일 아이를 잘 키운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든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도 그랬네요. 예. 잘 키우셨네요. 그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간단히 이게 걱정하시는 학부모에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일단 그 적성을 찾아서 진로를 정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네. 물론 적성만으로 또 직업이 생기는 건 아니죠. 적성에다 이제 적절한 어떤 기술이나 기능이 붙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그런 현실적인 얘기도 아울러서 잘 해주셔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교육평론가 이범 씨와 함께 교육수다 함께 했습니다. 웰메이드 가지요. 멋진 옷이 필요할 땐 웰메이드 가지요. 즐거운 곳 즐거운 옷 국민의 옷집으로 웰메이드 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네, 오늘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예스와 노 질문에서는 어벤져스 촬영을 위한 교통 통제 괜찮으세요? 라는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정확한 여론조사는 아닙니다. 예스와 노의 비율은 7대3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 통제 참으실 수 있겠다는 의견이 다소 많았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휴대전화 뒷자리 3444님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월 24일 월요일 뉴스 정면 승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안홍진, 장미진, 작가 정선임, 강혜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